네,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부가 손실보상 세부 기준을 담은 최종 확정안을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유 기자, 이번 손실보상법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실보상금 대상자 좀 명확하게 특정이 됐습니까? 예,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손실보상법이 명시하는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예.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지만 이날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를 통해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학원 등 영업 제한 업종과 유흥주점, 클럽, 헌팅포차 같은 집합 금지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갈리는데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들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7월 7일 이후 이 기간 동안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는 이 피해액을 전액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피해액을 얼마까지 보상해 줄 것인지를 산정하는 기준인 피해 인정률이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100% 피해 보상을 원했던 분들에겐 다소 아쉬운 소식일 텐데요.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병이 전 업종과 전 국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손실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손실보상금 산출식을 살펴보면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법이 정하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피해 인정률을 곱해 확정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일평균 손실액이 50만 원인 사업자인 경우 방역 일수와 피해 인정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인 3,40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 반영 여부를 두고도 한 차례 논란이 일었는데 손실보상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일평균 손실액의 인건비와 임차료 지출액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기료나 감가상각비는 일평균 손실액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보상금을 또 하루라도 빨리 지급받기를 원하실 텐데 언제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까? 일단 손실보상 지급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중기부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투트랙으로 지급 절차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신속보상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부가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 중기부는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해 소상공인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신속보상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명서류 추가 제출 과정을 거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쳐 금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사전에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한해서는 다시 산정을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달 3일부터 전담 창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신속 피해 보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보상안이 확정됐다는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보상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 기자, 지금 예산 부족으로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네, 정부가 편성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 원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서 최대 2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거다 이런 관측이 앞서서 나왔는데요. 오늘 정부가 브리핑에서 1조 원 이상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자란 돈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정부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비비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점입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비비가 7조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연초에 90% 정도를 소진해서 현재는 8천억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 예비비가 말 그대로 비상금이니까 지금 남은 금액을 다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또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네, 손실보상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예비비마저 모자란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있어서 추경 편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금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재원을 확보하는 게 쉬울 거냐가 관건인데요. 기재부는 이 때문에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초 손실보상 예산을 짤 때 한 발언인데 급한 건 먼저 드리고 대부분 내년 연초에 드리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실제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속하게 완료까지 될지는 재정당국의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도 거리 두기가 또 연장이 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손실 보상이 신속히 좀 지급이 돼야 할 텐데 앞서 홍 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살펴봤지만 수령 시기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앞서 유호성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법령에 따르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체만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본 곳들,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숙박업소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사각지대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 마련하겠다면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들에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그러니까 대출을 늘려주고 이자를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도 모자라고 지급 시기와 대상도 애매할 뿐더러 별도 지원 방안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논란이 손실 보상 규모는 충분하냐 이런 의문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80%만 해주기로 한 건 손실 전부가 방역 조치로 인한 건 아니지 않느냐, 방역 이외에 다른 요인도 섞여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상 후려치기다 이러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경우엔 직접적인 손실에 더해서 회복기간 손실까지 추가로 보상해 주면서 소상공인들은 왜 손실액마저 깎느냐, 100% 손실 보상해달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임차료 인정 비율을 전국 평균으로 적용한 것도 논란인데요. 수도권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임차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아니라 점포별 또는 지역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2019년과 비교해서 손실 보상을 한다면 지난해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작년에 창업을 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같은 지역의 유사한 업종과 비교를 해서 손실액을 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사하다고 해도 똑같을 수는 없어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손실보상 현장에서 혼선과 혼란이 앞으로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빗받칠 이의 신청에 대비해서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콜센터 인력까지 합쳐서 전담 인력을 2,000명 정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 보상안 확정 소식과 또 그에 따라오는 우려들까지 경제 뷰포인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